대표님도 그러면 실패를 많이 경험해보셔서 그런 걸 저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맨날 실패입니다. 매일 실패하고 있는데요. 실패가 뭐 무섭진 않아요. 실패를 해야지 경험이 생기거든요. 웹툰 일을 한 10년 정도를 하고 군대에서 만난 동기가 2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게 있었는데 훈련소에서 자리 배치 받는다는데 그 친구가 불침번 쓸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나랑 같이 일 좀 한번 해보자. 그 약속이 20년 뒤에 40살 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분들한테는 평생에 다 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한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 방이 무너지면 다시 주저앉아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건물 가치는 얼마 정도? 부동산에서 매겨진 거는 100억입니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대표님은 그 건물을 얼마로 매입했어요? 저희는 30억에 매입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편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5살 된 최건식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 지금 먼저 창고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창고 먼저 들렸다가 건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가는 창고는 헬스머신 기구를 리페어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제가 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건물 하나를 저희가 매매를 해서 임대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 쉽게 말하면 건물주이면서 건물 안에 점에 있는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네, 일을 맞습니다. 하고 계세요. 건물주의 삶을 오늘 볼 수 있겠네요. 건물주라고 하기 좀 죄송합니다. 공동투자 세 분이서 하셨는데 친구가 건물주로 들어가 있고 공동대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 여기가 포항이잖아요. 네. 원래 대표님은 포항 분이세요? 아닙니다. 저는 포항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요. 지금도 지금 집은 서울에 있고요. 군대에서 만난 동기가 2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게 있었는데 훈련소에서 자리 배치 받는다는데 그 친구가 불침번 쓸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회 나가면 나랑 같이 일 좀 한번 해보자. 그 약속이 20년 뒤에 40살 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훈련소 동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약속이라도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네, 않았을 텐데 쉽지 않죠. 어떻게 결심하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디자인 업무를 한 10년 정도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웹툰 작가가 됐어요. 웹툰 일을 한 10년 정도를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디자인의 한계를 받고 웹툰 작가의 한계를 보고 그 다음 일을 뭘 해보면 좋을까라고 찾던 중에 제가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한 거가 쌓이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뭔가 남길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포항에 있는 그게 맞아 떨어지면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거든요. 네. 다행히도 잘 되었고 현재 2년째 이제 건물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이 생긴 지 지금 2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상가 건물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좀 경기 상황도 되게 안 좋죠. 대표님 건물에는 지금 다 만실이 되었나요? 처음에 이게 준공전 임대가 80%가 완성이 됐었어요. 대표님이 그 매입하실 때 원래 잘 됐던 건물이었어요? 목욕탕 건물이었는데 폐업을 하고 한 2년 정도 이제 건물이 망치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임장을 한 2년 정도를 해보고 매매를 해서 이제 다시 또 살렸는데 주변에 이제 상가들이 8군데가 새로 생겼어요. 앞에 있는 상가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한테 여기 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왠지 이제 희망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쇠락된 도시였습니다. 대표님 원래 웹툰 작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작품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상업주의 작가입니다. 주로 담당했던 거는 대기업들 거, 관공서분들 거를 많이 했는데 생각나는 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처음에 했던 데가 이제 공무원 연구공단이었어요. 공무원은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웹툰을 3년 정도 연재를 계속 했던 것도 있고 원자력 연구원이랄지 이런 데들도 계속 제가 담당했던 업체들도 하기 때문에. 대표님 지금 그러면 이제 건물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건물로 가야 됩니다. 건물은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건물은 거의 살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데 건물이 괴물이고 저희를 맨날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에요? 오늘은 미용실 준서 원장님이 머리 길러서 한번 체험을 해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그래서 미용실 체험을 하고 피드백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베이커리 쪽이 이제 운영하신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신메뉴랑 이런 것들 피드백 좀 달라고 하고 디자인물 좀 협의할 게 있어가지고 거기랑 또 좀 얘기하고. 근데 보통 예. 건물주 분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청소 좀 잘하고 고장난 거 잘 고쳐주고 이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대표님 뭔가 되게 바쁜 거 같으세요? 그 건물주라고 해서 한 달에 들어오는 임대 수익으로 사시는 분들 있고 대리로 운영하시는 대행업체들도 있긴 한데 사업을 키워가는 그 과정들을 같이 이렇게 신경을 안 써드리면 폐업률 100만 시대인데 물론 이제 저라고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돈을 잘 버셔야 임대 수입도 잘 들어오고 건물의 그래서 값어치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당근이나 스마트 플레이스랄지 온라인에서 인스타나 스레드는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조금만 한번 알려드리면 아 이런 거야 그 맛만 느끼면 금방 또 마스터 하시고 금방 또 적응하셔가지고. 대표님께서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었던 거 그 전에 활동했던 웹툰 작가 관련된 일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일들이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대해 홍보를 대신해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광고 대행 업체를 만나기도 하고 전 직장이 네이버 지도 기획작가로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생태에 대해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검색 섹션에서 좀 더 업체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로직이 조금씩 바뀌어요. 지금은 블로그 섹션이 많이 강화됐구나. 지금은 네이버 영수증 리뷰가 좀 강화됐구나. 그거를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입주사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광고 같은 것들 아니면 네이버 로직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 이거 말고도 좀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이름부터 정하죠. 이름을 만들 때 어떤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지 울타리 쳐주는 일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름을 만들게 되고 나서부터는 명함 만들고 이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좀 쳐드립니다. 그러면 입주사들한테는 컨설팅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고 안 받습니다. 저희 건물 입주하신 업체들인데요. 그분들이 경제 수익을 잘 내주시면 그게 저한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물 도착했나요? 네, 건물입니다. 제 직장인 긱스 건물입니다. 어서 오세요. 긱스란 뜻이 이제 괴짜들이란 뜻이거든요. 네. 운동에 미친 사람들, 수영에 미친 사람들, 빵에 미친 사람들 이런 괴짜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서 긱스란 이름이 정해졌어요. 치유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시는 거 맞죠? 그럼요. 여기 같은 전에 바텐더 출신이시죠. 훈지 씨, 안녕하십니까? 피곤해? 어젯밤 빵 먹어봤어요. 빵 맛있던데요? 원래 건물주분이 이렇게 오셔서 인사하나요? 네, 자주 뵙고 어제도 뵙고. 전에 바에 있을 때도 만났잖아요. 바텐더 출신 맞다니까. 훈지 저몇 시에 와요? 2시 안 돼요? 2시? 제가 2시도 잡았나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이제 또 수영이에요. 또 수영하고 싶네? 뭐 이렇게 원한다고 하셔가지고 쌍디귿에 시옷에 이응자가 있다. 그러면 대표님이 로고도 직접 작업해 주신 거고 선택은 본인들이 하시죠. 시안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나서 그중에서 초이스 하시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로고였는데 그걸 선택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주짓수하고 무에타이만 주고 여기는 아직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고요. 키즈 카페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신기하네요. 운동하는 층인데 키즈 카페도 저도 그 들어온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제 다녀가셨는데 키즈 카페가 어떨까 사업 분석이랑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분한테 어떤 업종이 좋을지 다시 추천도 드릴 수 있고 그 업종을 할 때 어떤 분들이 필요한지 뭐 그런 솔루션까지 제공해드립니다. 가능하다 안 하다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우리 공실이 있었는데 들어오네 고맙다 이런 느낌보다는 입주하시는 사업주분께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시는 편이에요. 물론 그냥 입주만 시켜드리면 편하죠. 네. 근데 오셔가지고 제대로 시너지를 내시고 이분이 장사를 잘 되고 그 마인드로 감으면 이게 타당한지 않은지 같이 고민을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다 보니까 신혼부부 세대들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고 있는지 한 달에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제가 찾아드리거든요. 보통 건물주분들도 이렇게 대표님처럼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하고 입주를 받나요? 아니죠. 그냥 도전만 맞자. 그러지 않으실까요? 근데 대표님은 실질적으로 네.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관계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만약에 본인이 창업을 하자 했을 때 보면 이 금수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10번을 망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평생에 다 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한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 방이 무너지면 다시 주저앉아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최소한 그거를 그 확률을 좀 많이 줄여드려야 되죠. 최소한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시작 구간까지는 가는 그 과정들을 시켜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도 그러면 실패를 많이 경험해보셔서 그런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맨날 실패입니다. 매일 실패하고 있는데요. 실패가 뭐 무섭진 않아요. 실패를 해야지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신 게 뭐예요? 입주하신 업체분들의 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무너지시면 처분 자체도 손해인데 건물 전체로 봤을 때도 손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의지를 심어내는 게 그게 좀 힘듭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건물을 아끼고 계시군요. 뭐 전 남자지만 어쨌든 엄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겠네요.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인가요? 예. 여기서는 주로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충 방지 소독 관련된 것들 이렇게 들어온 것들 확인하고 주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딩 작업을 해드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했던 작업들을 좀 보여드린다면 S머신 AS 관련된 거고 주짓수, 무에타이, 커피숍, 코막신, 쉘터 테니 이게 다 대표님이 만드신. 예.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임대업의 매력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임대업은 생존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이 전투 부대원들이거든요. 주변을 경쟁 상대라고 봤을 때 이 기지 안에서 부대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생존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희가 일찍 출근해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퇴근할 때 복도불이 꺼져 있는지를 봐요. 다른 건물이 있으면 그걸 끄시는 분이 따로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대행을 두지 않고 있으니까 이걸 켜주시게 되면은 다른 데 업체들과 똑같이 엠빵으로 월 관리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철저하게 끕니다. 자기 건물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극악이에요. 말씀이시죠? 엄청난 체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잊지 않도록 이렇게 메모도 해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갑자기 일이 막 훅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직장인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발생되고 공격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셨는데 건물 관리를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제일 힘든 거는 입주업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게 제 직업의 특징인지 모르는데 감정이입을 좀 많이 해요. 이입이 돼야 거기에 맞는 캐릭터의 글도 나오고 거기에 맞는 상황도 연출이 되듯이 제가 저분이었으면 나쁜 생각까지 할 것 같거든요. 이 자영업이라는 게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숨만 쉬고 있는데도 나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 말고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시거든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낙담을 하시게 되고 안 좋은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이 건물에 재무적으로는 투자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물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표님은 그 공을 가져가는 거예요? 친구가 반을 나눠주겠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건들이 많아진 게 저는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어디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핵심 인물이 되는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마음대로 못 잘라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조건이 되는 전제라면은 제가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인정받도록 노력해야죠.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내 친구가 건물주인데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저는 친구가 없었으면 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대표님 임대업 이 직업을 네. 10점 만점으로 표현한다면 몇 점으로 주시나요? 아, 이거 다른 대표님들도 공통 질문을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마이너스 1점이요. 직업을 정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웹툰 작가 했다가 디자이너 했다가 포토그래퍼 했다가 어떤 종류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 직업에 만족을 절대 안 하고 만족하는 순간 제가 그 길만 가겠죠. 편하니까. 그러면은 성장을 못 해요. 계속 이 직업은 진짜 안 좋은 직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찾게 되거든요. 그럼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제 직업에 항상 불만족이에요. 대표님 앞으로 목표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주겠어요. 편안하게 근학 채널에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제 도움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이메일도 열어드릴 테니까 요청하시면은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끌고 안 가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사실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다들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마케팅, 브랜딩, 서비스업까지 어떻게 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것만을 경험해봤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왜 노크를 하실 생각을 안 하실지. 저희도 마찬가지로 건물주라고 해서 똑같이 힘든 거거든요. 뭐 억대 연봉을 받으신 분들도 그분들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저희 다 똑같이 어찌 힘든 겁니다. 근데 똑같이 힘든데 본인만 낙담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죠. 얼마 전에 노크하시고 유튜브도 있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되고 네이버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도 있고 물어볼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답이 안 온다고 하면 노크하세요.